발바닥을 발등 쪽으로 구부릴 때 통증이 발생하거나 발바닥 아치 쪽에 부종이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족저근막염을 의심하고 결국은 족저근막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료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 족부족관절센터에서 발목과 발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러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과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아시다시피 러닝을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주변에 보시면 러닝을 시작하거나 러닝을 하고 마라톤이라든지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은 움직이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움직이다 보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이면 통증이 줄어들고, 특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자고 일어났을 때 첫 발 디뎠을 때 통증이 있냐를 가장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알고 있고, 발바닥을 발등 쪽으로 구부릴 때 통증이 발생하거나 발바닥 아치 쪽에 부종이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족저근막염을 의심하고 결국은 족저근막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료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필수 스트레칭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발바닥 근막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앉은 자세에서 아픈 쪽 다리를 안 아픈 쪽 무릎 위에 올리고 아픈 발가락으로 손을 잡아서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 다음에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하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종아리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벽을 짚고 종아리를 충분히 늘려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수건 스트레칭은 앉은 자세에서 아픈 발의 발바닥에 수건을 걸고 양손으로 발바닥에 족저근막을 쭉 끌어당기는 스트레칭인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확실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스트레칭 외에 발에 있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들이 또 있습니다. 발을 유지하는 내재근이라는 근육들이 있는데, 발바닥에 수건을 깔고 발가락으로 수건을 잡아당겼다 놓는 동작을 반복을 하면서 10에서 15회씩 2에서 3세트 정도 실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종아리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해서 걸터 서서 종아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족저근막염을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 외에 병원에서 하는 치료법들은 깔창을 사용을 해서 발을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고, 뒤꿈치에 깔창을 대서 아치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치료 방법이 있고,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함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면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든지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면 점점 침습적인 방향으로 가서 체해 충격파라든지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맞게 되고, 이런 치료로 점점 침습적인 치료가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만이라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목에서 가장 흔하게 다치는 질병이 염좌입니다. 특히 러닝을 할 때 푹신푹신한 평지만을 뛰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면을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잘 발생하는 것이 발목 삐끗, 그리고 염좌라고 삐었다라고 표현하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 있어서 발목을 삔다고 해서 불안정성이 남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정성이 남는 경우가 20%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잘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닝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통증이랑 붓기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러닝이나 일상활동 중에 통증이나 부기가 없어야 되고, 약간의 통증은 장시간 남을 수 있는데 통증은 더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동 범위가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친 발의 가동 범위가 반대쪽에 다치지 않은 발과 똑같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근력을 통해서 발의 안정성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감, 안정성을 유지하는 능력도 키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이 발목을 삐었을 때 남게 되면 자주 접질리게 되고, 계속 자주 접질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통증이 자주 발생을 하고 관절염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러닝 재개할 때 점진적인 복귀가 가장 중요하고, 처음에는 평지에서 걷기 달리기, 그리고 걷기랑 달리기를 인터벌로 시작을 해주고,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으면 전차 러닝을 시간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을 접질리고 나서 문헌마다 차이가 있지만 20% 정도 환자에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처음 접질렸을 때 잘 치료받고 충분한 재활을 통해서 운동의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과도한 증가는 절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 뛰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뛰다 보면 하프 정도는 충분히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뛰다 보면 심폐 능력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근골격계가 발달하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숨이 차지 않다 그래서 장거리를 뛰게 되면 결국은 근골격계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운동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증량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하루에 3에서 5km를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러닝을 할 때는 꼭 내가 목표한 거리를 무조건 다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다가 아프면은 조금 쉬어주는 거를 반복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나 시간만 채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력이나 유연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이, 코어, 하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집중돼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력도 같이 보강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유연성 부족, 특히 종아리나 햄스트링의 뻣뻣함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신발과 러닝 환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신발, 비싼 신발, 그리고 카보나라든지 이런 신발들은 대회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발목에 무리를 줘서 통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반 러닝화를 신어서 3에서 5km 정도를 가볍게 뛰는 거를 해보시고, 내 몸이 충분히 근육이나 밸런스를 잡는 능력이 충분히 상승한 다음에 상급자용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데,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달리면 미세 손상이 누적돼서 부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증량을 통해서 러닝을 하고, 러닝에 대해서 목표를 높게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러닝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내가 이게 아픈 게 단순 근육통인지 아니면 정말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당연히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단순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운동 후에 6시간에서 8시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가장 심해지고, 이후에 휴식을 취하면 점점 호전이 됩니다. 주로 허벅지나 종아리, 엉덩이 등 근육의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움직일 때 뻐근하고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고, 근육을 늘렸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1, 2주 이내에 자연스럽게 쉬면 사라지게 됩니다. 호전을 하게 되면 휴식, 스트레칭, 온찜질로서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 증상이 없어지면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위험 신호의 특징들은 운동을 직후 또는 운동 중에 갑자기 이제 통증이 발생을 하고, 통증 위치는 발목, 무릎의 힘줄이나 만져지는 인대 등에서 이제 부상이 발생을 하거나 특정 부위에 국한된 심한 통증이 일으키게 되면, 일반적으로 근육통이나 아리배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 양상은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거나, 관절을 구부리거나 펼 때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나, 열감, 붓기, 멍 등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휴식을 오랜 기간 취하거나 아니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휴식이나 찜질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휴식으로 인해서 호전되지 않고 점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운동을 중지하고 스트레칭이라든지 병원 방문을 통해서 이런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치 패드는 한쪽 발에만 착용을 하는 것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한쪽만 하는 경우에는 양쪽 다리의 길이나 하중의 전달 방식에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위에 있는 무릎이나 골반의 신체 정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의 비틀림이나 여러 가지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 실제로 환자들에게 아치 깔창을 처방을 하거나 사용하라고 할 때 불편감이 생기면 오히려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아치 패드 같은 거는 안 불편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면 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맞춤이 아닌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아치 위치나 발의 불편감이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용이 비록 비싸더라도 가능하면 맞춤 제품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은 통증이나 불편감은 개선이 가능하지만 평발 자체의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평발이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발이 있어도 꾸준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발의 내재근, 특히 아치를 만들어주는 근육을 강화해주고 3에서 6개월 이상 실시하면 통증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외래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게 되면 한쪽의 관절에 과부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쪽 다리에 스트레스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무릎,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2cm 이상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문헌상에서 1.5cm 이상의 해부학적인 다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엘리트 러너에서 부상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cm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길이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에서나 겨우 보일 만한 경미한 다리 길이 차이는 일반적인 러너들에서는 반드시 부상과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에서는 무시하고 러닝을 진행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어서 골반까지 틀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깔창을 통해서 다리 길이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에서 2.5cm 이상의 길이 차이가 있게 되면 다리 길이를 맞춰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 전에 있어서 깔창을 통해서 다리 길이 차이를 해결을 하고 운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들을 예방을 하게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도 러닝을 해도 되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러닝을 시작을 할 수 있겠고, 관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평지를 걷는 거, 그 다음에는 경사진길을 걷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지를 인터벌 워크와 조깅이라고 해서 1분 조깅하고 2분 걷는 거를 반복을 해서 20-30분 정도 진행을 해서 내 근육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BMI 30 이상이면 대략 8주 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서 조깅을 시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맞는 신발을 찾아서 내 발에 가장 편한 신발로 시작을 하는 게 부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요즘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날씨가 풀리니까 러닝도 하게 되고 마라톤 대회도 많아지면서 러닝을 길게 하고 이를 통해서 통증이라든지 불편감, 부상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랜 기간 부상 없이 러닝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